안녕하십니까. 철학의 기여 14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직함과 도래할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우선 오늘 내용이 전체 철학의 기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야기를 드리고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철학의 기여는 8부분으로 되어 있죠. 제일 먼저 앞서봄이라고 하는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울려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서 존재가 떠나감을 주제로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리고 건네줌. 이것을 이제 서양 철학의 제1시원이라고 불리우는 2500여 년 전에 그 시대로 가서 그로부터 이렇게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건네준다는 뜻의 이제 내용을 담고 있고 서양 철학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약이 있죠. 드디어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도약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하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서 도래할 자들, 마지막 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존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죠. 이 존재. 이런 이제 8부분으로 철학의 기여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앞서 봄이 일종의 서론격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6가지는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동일한 주제를 서로 다르게 변주하면서 이어져 있는 일종의 이제 푸가 형식의 그러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이걸 이제 여기에서는 계필계라고 하죠. 계필계. 이음 구조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 근거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근거지음이 사실은 이제 크게는 3부분이지만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근거지음이 내용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거지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서는 현 하이픈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번째 부분에서는 시간 공간, 탈근거로서의 시간 공간 이야기를 했고 이 마지막 부분에 5번째에 이제 이 간직함이라고 하는 베르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간직함 짧게 다루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도래할 자들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도래할 자들과 마지막 시는 굉장히 페이지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좀 다루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직함하고 여기 있는 그리고 도래할 자들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간직함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뭘 간직하느냐, 이 존재 진리를 간직하는 거죠. 특별히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존재 진리를 간직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무, 특히 이제 제1의무는 존재 진리를 보존하고 존재 진리를 근거짓고 존재 진리를 간직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의 기여 전체의 이 흐름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에어 아이그니스 이야기를 하더니, 그러니 이제 현 하이픈 존재 이야기를 하더니, 그리고 진리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진리를 근거 짓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탈근거로서의 시간 공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근거지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 베르겐 간직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중심 그 흐름에서 일정 부분의 단계에 있어서 일단락하는 단계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간직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거지음의 일단락이 바로 간직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사태가 뭡니까? 바로 존재의 현성을 여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바로 에어 아이거니스, 생생한 고유화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존재와 현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존재는 현존재를 필요로 하고 현존재는 존재에게 귀속되는 거죠. 이러한 필요로함과 귀속함의 상호공속적 진동, 이게 바로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하는 거죠. 생생한 고유화로 우리 이렇게 이제 한글 번역판에 번역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사건으로도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필요로함과 귀속함의 상호공속적 진동,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것은 던져져 있음 안에서 마주 던지는 그런 이제 보존자, 근거지어진 채로 근거를 짓는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어 아이그니스 사유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번역할 때는 피투된 기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던져져 있으면서도 마주 던지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던져져 있다는 것은 존재가 던진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 던진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마주 던지는 이야기,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근거지어졌지만 또 동시에 자기도 근거짓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근거의 이야기로 오게 되는데요. 하이데거는 근거지음, 그린둥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의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근거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원적으로 근거짓는 활동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존재 진리의 현성으로서 존재가 근거를 짓는 것을 그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존재가 근거 짓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의 근거 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근거 지을 때 그에 응답해가지고 인간이 또 근거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근거 지음에 응답해가지고 인간이 근거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대응해서 근거를 짓는다는 거죠. 이 근거지음을 하이데거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근거닦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어 그린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근거지음은 그린둥인 거죠. 근데 인간이 존재에 응답해가지고 근거 짓는 것, 이것은 이제 근거닦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또 수용적으로 근거지음이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수용적으로 근거 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근거를 근거로서 현상하게 하는 이제 이 근거지음, 인간이 대응해서 근거지음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진리를 대지 안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겐 간직함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대응해서 근거 닦으면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존재 진리를 대지 안에
간직하는 역할을 하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거지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까지 근거지음에서 현 하이픈 존재 이야기도 하고 진리 이야기도 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밝힘과 은닉의 근원 투쟁인 거죠. 그리고 나서 탈근거로서의 시간 공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의 근거지음, 근거닦음, 수용적으로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베르겐이라고 하는 이 간직함, 바로 존재 진리를 대지 안에 간직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거닦음이 바로 근거닦음의 일종이 바로 간직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현존자에게 다가오고 있는 존재 진리를 인간이 바로 존재자 안에 간직해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 베르겐, 이것을 간직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존재 진리의 현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간직함으로 현상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현상한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제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그 존재 진리, 존재 진리는 자기 은폐의 환한 밝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밝힘과 은닉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긴장과 투쟁, 우어슈트라이트라고 하는 근원 투쟁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은폐하는 밝힘으로 이렇게 존재 진리가 현 하이픈 존재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밝힘을 밝힘으로 보존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를 현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베르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물과 도구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존재 진리를 간직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 존재가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사유에서 벗어나서 존재 진리의 자신을 초연하게 내맡기는 겔라세나이트란 말을 하죠. 초연하게 내맡기면서 존재 진리의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존재 진리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 존재 진리를 사물과 도구와 작품에서 이렇게 이제 간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간직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지 이런 이제 존재의 현성, 이 존재 진리의 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무리돼 일단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이데거가 바로 이 도래할 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래할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 근거지음에 있어서의 간직함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드디어 이 도래할 자들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기여가 굉장히 파편화된 그림 것 같고 무언가 이게 이제 체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 이렇게 구성된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전체를 조망하는 것은 앞서 보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현대 과학 기술 문명에서 존재가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이제 그 충격 속에서 2500년에 걸친 서양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약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도약에서 에어 아이그니스가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에어 아이그니스로 도약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제 근거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존재가 이렇게 밝히는 일패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근거 짓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인간이 또 에어 그린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근거를 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베르겐이라고 하는 간직함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결국에는 뭐로 이어지게 되느냐 바로 도래할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 진리의 밝힘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존재 진리의 밝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겠죠. 이런 사람들 말고 여기에서 존재 진리의 어떤 이제 파수꾼이 되고 보존자가 되고 간직하는 사람이 되는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도래할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장래의 사람들, 이런 이제 그 도래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미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도래할 자들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서양 철학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별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그 전망이 있었죠. 스피노자는 호모 리베로라고 하는 자유인 이야기를 했었고요. 니체는 위버맨시라고 하는 극복인 초인을 이야기했던 거죠. 하이데거도 존재와 시간에서는 일종의 결단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결단한 사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 자유인이나 초인의 이런 이제 하이데거의 어떤 이제 그런 그 특별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결단인이 존재와 시간의 어떤 이제 그 인간 유형이라면 또 굉장히 좀 개인적인 느낌이 강하죠. 물론 이제 그 존재와 시간에서도 완전히 개인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철학의 기호에 오게 되면 바로 이것은 도래할 자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래할 자들은 앞으로 생성될 하나의 민족을 가리키고 있어요. 폴크. 그래서 이 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피와 대지라고 하는 그런 혈연관계로 혹은 같은 땅을 살아간다든지 뭐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신으로부터 형성되는 민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철학과 신.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가 철학이 민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족과 무관한 것이 아니야. 서양 철학을 열었던 사람들 그 시원에는 그리스 민족이 있었지. 그러면 이제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민족이 만들어낸 철학이 아니냐. 그리고 서양 철학의 종말, 이것은 이제 독일 관념론가 니체 이런 사람 독일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게 또 독일 민족의 철학이 아닌가. 그리스 철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철학이 있고, 프랑스 철학이 있고, 영국 철학이 있고, 독일 철학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족에서 유래하는 민족의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의 그런 것이 철학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하이데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은 어떻게 보면 사건적으로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은 가장 개별적인 자들이 도래하게 될 때 비로소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의 철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철학이 민족을 철학의 민족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철학이 있고 철학의 민족이 있는데 하이데거는 철학의 민족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존재진리, 존재진리에 대해서 결단하면서 존재진리를 보존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도래할 자들이라는 거죠. 도래할 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개별적일 수도 있고 소수자일 수도 있지만 연대해서 모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철학인 거죠. 하이데거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 진리와 연관된 그런 이제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 사건으로서 발생하는 존재 진리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사건적으로 이렇게 이제 민족이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제 민족은 신하고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성립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신이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또 이런 이제 그 파트가 있는데요. 그때 이 신 이야기는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신은 뭐 기독교의 신이라든지, 뭐 범신론의 신이라든지, 무신론의 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좀 사건적인 어떤 형태의 신인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로서 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이 자신의 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 민족은 자기 민족을 우상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자기 민족을 자민족을 우상화하게 되는 그런 데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했던 존재진리 사건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존재진리 사건이 이렇게 그 훤히 밝혀지게 되고 열리게 되고 개방되게 될 때 그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근거를 닦으면서 그리고 보존하면서 간직하면서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 이런 이제 도래할 자들이 있을 때 그때 마지막 신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신이 존재 진리 사건하고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민족이 자기 민족에게 은닉된 채 다가오는 존재 진리를 간직해 놓을 때 비로소 자기 민족의 신을 또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의 민족과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신은 기독교의 신은 아니고 범신론의 신도 아니고 뭐 유신론의 신도 아니고 무신론의 신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 자신이 새롭게 정립한 존재 진리 사건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민족관과 신관을 모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래할 자들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그러한 이제 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치 철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럼 이제 이 도래할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이데거가 도약과 근거지음에서 설명한 이 존재 진리를 인식하고 사유하고 존재 진리로 결단하고, 결단 굉장히 중요하죠. 결단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 도래할 자들과 연관된 논의에서 이 하이데거의 민족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이데거의 정치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래할 자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한편으로는 소수의 개별적인 자들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전 지구적으로 지배력을 획득해 갈 때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존재 진리에 이렇게 이제 그 대해서 인식하고 사유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소수자이고 개별자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제 그 소수의 개별적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자로 머물지 않고 서로 동맹하고 서로 지시하고 서로 연대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도래할 자들은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사람들, 한편으로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사람들과 소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숨겨진 동의고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하나의 동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의는 근원적인 모험이 준비되는 그러한 거죠. 이런 근원적인 모험 속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의 유일성에 상응하고 있고 존재 자체의 진리를 유일한 장소에 유일한 순간에 단 한 번 근거짓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이 민족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출현하게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민족을 형성하는 것은 혈연도 아니고요, 혈통, 대지, 어떤 같은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 민족과 관련된 담론에서 원초주의자와 재구성주의자가 있죠. 원초주의자 그리고 재구성주의자. 민족은 원래 원초적으로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민족은 재구성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제 원초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이데거적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이제 하이데거 사유에서는 존재 진리에 대한 어떤 이제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시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다스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 빠져가지고 거대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과 비약을 결단하는 사람들, 존재 진리에 대해서 결단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이 결단이 바로 이런 도래할 자들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존재 진리로 도약하는 사람들, 도약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드문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개별자로 있으면서, 혹은 소수자로 있으면서, 혹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런 사람들을 서로 지시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로 연관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동맹하고 상호 연관되어서 결국에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전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래할 자들, 이런 이제 부분들은 정치적인 측면하고 연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또 하이데거 사유에 있어서 보다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